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오히려 좀 낙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3,21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오히려 809선 상승 전환한 모습이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별로는 약간 차별화 양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미란 네. 스티브 미란. 스티브 미란이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출연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신한투자증권 황현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저께가 원래 관세 폭탄 발효일이었는데 네. 의외로 관세 얘기는 좀 잠잠했고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란 네. 이제 연준위원으로 지명되면서 예전에 100년채 강매한다, 뭐 환율도 그렇죠. 무조건 저가로 내리겠다, 네. 이거가 이제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 이런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관세 폭탄 뭐 얘기 있었지만 네. 뭐 지금 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는 협상을 잘한 것 같고 이 정도 협상이면 선방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긴 것은 뭐 어차피 없었던 관세가 15% 매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도한다는 게 그러게요. 시장이 참 적응을 계속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은 관세 매긴다 정책 발효하면 이미 다 아는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관세도 그렇고 의약품 관세도 그렇고 이 내용이 사실 2, 3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2, 3주가 아니라 뭐 제 고객님들은 계속 몇 주 전부터 바이오 다 팔아야 된다, 반도체 다 팔아야 된다 했지만 정작 그때만 살짝 흔들리고 7말 8초 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져 버리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도 사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느낀 거는 이런 관세 이슈 이런 악재, 시장에 대한 악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악재는 사실 악재로 작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저와 소통하시는 분도 다 거의 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사실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정보는 사실 시장이 거의 다 프라이싱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돌이켜서 과거 한 10여 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급락이나 폭락이 왔었을 때는 주가가 먼저 훅 빠지고 나서 그 뒤에 뭐 때문에 빠졌어 하다가 그 작년 8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올해 8월 첫째 주 월요일 똑같은 폭락이 사실 왔습니다. 그 당시 8월 5일. 네, 작년에 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뭐 사실 이것도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딱 1년 전에 8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이 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무슨 내용이 하다 보니까 그거 해석하다가 주가는 다시 반등한 상황이죠. 그냥 그런 것처럼 항상 시장의 급락은 모두 모르는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항상 많고요. 알려진 악재들은 사실 시장에 거의 다 대부분 악재로 다 가격이 다 녹아져 있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포지션들을 다 취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지나고 보면은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 관세 얘기 나왔을 때 해방의 네. 날이라고 하면서 그 네. 당시에 시장이 좀 출렁이 맞습니다. 컸다가 네. 나중에는 트럼프가 떨어지니까 이때 지금 사야 네. 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 되돌아보니 어쨌건 국면 맞습니다. 자체는 맞았던 네. 상황이고 뭔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네. 증시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지금 튼튼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강화되고 있다, 네. 확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관세 정책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이제 품목별로 예고를 한 상황이니까 반도체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은 면제해주겠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면제다 그렇죠. 이런 해석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게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요 세 개 기업만 사실 지금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사양들을 맞춰줄 수 있는 공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국 반도체를 오히려 좀 계속
그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삼성 테슬라 이제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는 애플 또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 또는 TSMC의 생산 시설이 꽉 찼으니까 반사익 수혜 본 거다. 그런 뭐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 공급 계약 나왔을 때 테슬라의 레퍼런스 이용하면 이제 다른 추가적인 계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사실 우리가 희망을 좀 걸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그게 얼마나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근데 뭐 애플과 이번에 공급 계약도 뭐 이게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짧지만 추가적인 계약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에게는 어쨌든 파운드리에게는 굉장히 좀 구세주 역할을 하는 특히나 삼성전자 계속 그 뭐 HBM은 또 HBM대로 좀 문제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로 지목됐던 게 파운드리였는데 네. 그래도 5나노 이하 공정을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삼성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TSMC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좋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을 네. 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계속 매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이런 와중에 그 요인이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가격을 하락시킬 네, 거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서 네. 결국은 마진 축소.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팔아라 비싸다 이러고 네. 있는 건데 그거는 또 그 원래 하이닉스 거밖에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다 삼성전자 다시 다 만들 수 있어지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HBM3E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HBM4를 이제 납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세대에서 한 세대 반 정도 이제 하이닉스는 앞서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게 되면 또는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3E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선단 공정 쪽에서 가격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원래 한 이번 5월 달 6월 정도면 내년도에 납품할 HBM과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하이닉스랑 가격 협상이 아직도 마무리가 못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이닉스를 계속 조금 붙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도 지금 다 재미는 없거든요. 몇몇 네.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뭔가 반도체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이 막 옛날에 HBM과 관련된 종목들 막 우르르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시장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냥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그냥 또 빠지고 그냥 종목들이 계속 순환 매장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확실하게 HBM 쪽에서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그렇고 확실하게 받으려면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좀 시장에 좀 나와줘야 공시가 좀 나와줘야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때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국면이면 그동안 좀 많이 덜 올랐었던 삼성전자를 사는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좀 해결이 되면 하이닉스도 충분히 내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 아닌가. 오히려 장기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좋은 가격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나. 다만 비교 우위에서는 다른 섹터 대비는 확실히 좀 재미는 없죠. 네, 오늘 뭐 화장품이나 조선이나 이런 그러게요. 쪽들 대비하면 HBM에서 제일 잘한다며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좀 재미없다 보니까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네. 이쪽 뭐 조선 말씀 주셨으니까 APR이 네. 와, 이 주가가 진짜 네. 무섭게 올라가고 차트 보면 아찔할 정도인데 네.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시총도 이미 넘어선 지 넘었습니다. 좀 됐고 APR 좀 쉽게 알려주세요. 요거. 예. APR 이제 메디큐브 피부 의료기기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전통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류 열풍 1기의 네. 주역이었던 아모레퍼시픽 시총을 이번에 넘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공략을 잘했고
최근에 잘 주가가 좋은 회사들, 특히 소비재 쪽에서 좋은 회사들의 특징들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SNS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대규모 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PR이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마케팅 쪽이었거든요. 아니 대표 자체도 네. 30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제 많이들 부러워하는 남성들의 88년생. 예. 그렇게 굉장히 잘생기기까지 해서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제 부러워하는데 지금 시총 1등이 APR이고 지금 주가의 그 사이즈 말고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APR이고 네. 2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할 달바글로벌이 달바글로벌. 네, 이제 2등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각자의 그 고유의 상품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국면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마케팅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러티브라던가 네. 또는 멀티플 향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품 지금 이제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들 보면 주가 굉장히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파마리서치가 잘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뭐 중동 가서 맞을 정도로 확장되는 그런 국면. 중국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네. 소비재 중에 티니핑으로 유명한 삼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잘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멀티플이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는 다 나갈 대로 다 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북미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는 상품도 없고 하다 예. 보니까 상대적으로 멀티플을 요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미용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성장성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럼 어디냐라고 보면 APL이나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들 이쪽으로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왔고 근데 그거보다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멀티플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많이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미용기기 예. 중에 LG도 뭐 있지 않나요? LG는 생활건강이에요? 그렇죠. 전자예요? 예전에, 어느 쪽이에요? 예전에. LG 전자 쪽에서 하고 나왔는데 미용기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참 그 100 얼마짜리 네. 있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얼굴에 막 이름이 이렇게 하는 기억이 안 마스크 나는데, 막 예, 뭐 별의별 있었는데. 머리 뭐 별의별 거 다 있었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APR은 그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네. 화장품 네, 자체도 맞습니다. 화장품도 하고. 예, 네. 메디큐브 맞습니다. 모공제로패도 좀 네. 써봤는데 네. 가격 대비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 어. 주가가 하도 날아가니까 네. 한번 써봐야겠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장 보면 이제 여의도에 저는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자주 가서 네, 보면 더현대. 네. 예. 결국은 20, 30대 여성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아, 원래 약간 네. 경기를 타지 그렇죠. 않고 소비하는 그렇죠. 연령층이죠.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에 있는 셀시어스 홀딩스라고 하는 그 에너지 음료 회사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알라니뉴라고 하는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거기도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그 에너지 음료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미국에서 몬스터라던가 그다음에 레드불 같은 그 전통적인 에너지 음료 회사들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젯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확실히 소비재 투자는 네. 돈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네. 물론 제품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 근데 그걸 확실하게 좀 이제 마케팅을 잘해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마케팅,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최근에 APR 같은 처음에 APR도 굉장히 뭐 6만 원, 7만 원대 오버행 이슈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뭐 고소 소송한다는 등 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품 좋고 많이들 사니까 그러게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카지노 업체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쪽에 소비를 할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카지노를 갈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네. 지금 10% 넘게 네, 오늘 올랐고 뭐 급등했죠. GK에 토비스 다 좋네요. 네. 예. 원래 중국인들이 제주도 갈 때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던 게 롯데관광개발이었죠. 네네. 가 보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 하얏트 호텔? 기억이 기억 안 안 나요. 나세요? 네. 저는 코로나 때 이제 오픈 초기 때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시면
약간 진짜 정말 중국 관광객들 오세요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납니다. 인테리어 자체도 네, 중국인들이 인테리어 자체가, 좋아할 만한. 네. 예. 근데 완공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환사채도 많이 발행을 했고 이제 그게 항상 계속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였는데 어쨌든 이제 제주도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계속 무비자 되고 마카오 대신 또 이제 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무비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내년까지 이제 무비자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들어올 텐데 네. 그럼 어디를 갈까? 파라다이스 시티. 1번은 파라다이스가 당연히 되겠죠. 네, 당연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 배웠을 때는 중국인들은 파라다이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GKL은 일본 일본. 관광객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의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거니까 파라다이스 오늘 10% 같은 급등은 사실 정말 최근에 찾아볼 수 없었던 주가 흐름이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조금은 기대도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네. 양상인 거죠.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면 파라다이스 가서 또는 카지노 가서 돈만 쓰지는 네. 않을 거고 예. 어제 또 CJ 주가가 올라갔던 게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뭐 살까에 대한 또 고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 사는데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잖아요. 저희 집 딸도 이제 중학생인데 올리브영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살 게 없어도 그냥 갑니다. 가면 살 게 생기죠. 예, 네. 예, 예. 가면 항상 이제 제 카드로 뭔가 사는데 이거 또 지난주에 산 것 같아 또 사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것도 중고등학생 여학생들까지도 뭔가 이제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는 맞아요. 듯한 예.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J 올리브영에 많이 깔리는 화장품들, 뭐 메디큐브도 마찬가지고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카지노 업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엔터. 이런 화장품,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될 걸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되게 웃기다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정말 재밌는 부분이 예.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 관광 여행주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여행 주식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매하기가 그래서 참 주식시장은 정말 항상 알 것 같다가도 모르는 그런 흐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이제 최근에 카카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매출이나 맞습니다. 이익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그 지속적으로 뭐 카카오가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요인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카카오는 사실 상반기에 네이버랑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이버랑 어쩔 수 없이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들도 많이들 하실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 카카오톡을 이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국민 앱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겠죠. 카카오도. 네. 저희도 하고 있을 정도면 카카오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AI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엄청 많이 밀리고 있다. 뭔가 내놓은 게 없다. 그 부분이었죠. 근데 상반기에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어떤 뭔가 협력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과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는 다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소버린 AI에서 탈락을 했죠. 예, 이 부분이 아직 카카오는 좀 쉬러 가나 보다라는 전망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잠깐 빠졌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주가는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안 밀린 거 보면 뭔가 있다.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투자 매력을 찾기에는 아직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소버린 AI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AI 산업 자체를 뭔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성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안보 자산으로서 뭔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뭔가 기업들을 좀 너희들 자산들 좀 갈아서 이제 뭔가 이제 나라의 뭔가 그 기간 산업으로 키워보자 그런 네. 부분들이 된 거죠. 근데 카카오가 여기서 빠져서 카카오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빠진 부분이 이제 오픈AI와 이제 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IR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구독 모델을 좀 내겠다 네. 그 말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기존의 카카오 그룹주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연동해서 지금 챗GPT가 한 달에 $20 정도 하거든요. 네. 한 우리나라 3만 원 예. 초중반 하는데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런 구독형 모델, 유료 구독형 모델을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모델을 아마 이제 곧 내놓기는 할 겁니다. 이제 그 모델이 한 7,000원, 8,000원 정도로 일단 예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연간으로 한 5천억 정도 수익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네. 이제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우리나라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이고 어쨌든 이 두 기업들이 AI 쪽에서 잘 되어야 우리나라도 빅테크 같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응원하는 방향으로. 네. 일단은 유료 카카오도 언젠가는 유료 모델이 나올 줄은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카카오 네.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유료 모델 나오는 거 보고 또 좋으면 사실 네이버 프리미엄도 네. 저는 나는 네이버 프리미엄 절대 유료 모델 안 쓸 거야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쓰고 있더라고요. 유료 네이버 모델. 프리미엄이요? 네. 네. 네이버 프리미엄. 네. 네이버 그래서 플러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멤버십.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도 잘하면 홍보를 굳이 안 해도 직원들은 다 알아서 고객들은 알아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이제 향후 하반기에 나올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그냥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막 이제 중소형 이제 소상공인 하는 거 다 네. 이제 뺏는다 이런 네, 걸로 그렇죠. 굉장히 욕을 먹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AI만 하면은 뭐 특별히 경쟁 상대가 네.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나머지는 소버린 AI를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오픈 AI랑 붙어가지고 딱 깔끔하게 서비스해서 네. 싹 먹으면 솔직히 열심히 만들어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카카오가 싹 가져간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카카오가 미리 오르는 네. 건지 그 네. 다음에 이제 뭐 코인이나 아니면 네.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도 계속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부분에서 돈을 갑자기 번 거지 뭐 이렇게 여쭤본 게 그냥 선물하기가 많이 돼서 그냥 마진을 많이 이제 챙겼나? 뭐 그렇죠. 이런 이번에 느낌. 여전히 뭐 그런 선물하기 플랫폼 그 커머스 매출이 역시나 많이 제일 큰 좋았었습니다. 거고. 아직까지는 네이버도 사실 광고 매출이 그쵸. 많이 큰 것처럼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AI와 관련된 매출들은 없고 말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매출은 더더욱이 없죠. 네. 말 그대로 그 멀티플을 요인할 수 있는 요인인데 멀티플 따라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쪽에 생각보다 안 나오면 주가는 다시 훅 내려앉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아마 관련 매출이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카카오와 네이버 투자는 진짜 길게 보고 성장성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조방원 여쭤볼게요. 네. 조선방사건전. 조선주는 뭐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 네.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차트 보면 좀 오른감이 있고 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조선주 예. 지금 보면 오늘 특히나 이제 엔진 쪽은 굉장히 오늘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하나 엔진이요? 네, 하나 엔진도 예. 그렇고 현대마린 엔진도 예. 좋았고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까지 미포조선은 조금 빠지는 양상이었고 오전에는 좋았다가 네네.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조금 이제 조정 양상이긴 네. 한데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먼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협상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조선사들이 조선소가 여러 개가 아니죠. 엄청 많이 있지만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지금 거의 없어요. 심지어 배를 만드는 걸 떠나서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도 없습니다. 그렇다 MRO 보니까 쪽도, MRO 네. 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수주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그 통영이나 이런 남쪽에는 이미 미국의 군함들이 와서 수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그래서 계속 미국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좀 인력 좀 키워달라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 들어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협상에서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죠.
근데 어떤 나라 선주가 용감하게 중국한테 오더를 줘서 미국에다가 배를 나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 배는 그냥 중국 내에서 소화한다고 치고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출 구조 뜯어보면 일본 조선소들 보면 조선 관련 매출은 아니고 다른 매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대, 삼성, 한화 이 세 개의 우리나라 조선소가 앞으로 갈 길이 또 많이 남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도 나와야 되고요. 또 엔진은 우리나라한테 수주 받는 것도 있지만 중국 배한테도 수주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계속 센 모습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붙는 게 이제 MRO 같은 이제 그 사업인 거죠. 그러면 조선업이라는 게 뭐 당장 뭐 뚝딱 가르쳐가지고 당장 다음 달부터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군 군함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미국은 상선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함은 더 못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군함도 이제 수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 분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도 그 항공모함까지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이 수주를 우리나라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이 급하면 또 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미국이 그만큼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2009년, 2010년도 그때의 버블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을 보셔서 특히나 지금 조선주를 못 사시는 분들은 2009년, 2010년도에 크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못 사세요. 오히려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또 이럴까 봐 못 사세요. 네. 근데 그때는 한국도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측면. 그리고 지금은 또 더군다나 유럽도 없습니다. 유럽은 이제 뭐 크루즈선 정도나 만드는 정도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상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국도 있지만 미국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배는 우리나라 배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 호황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오히려 예상보다 좀 높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고용 안 좋아진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1년, 5년 전부 다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고용 나빠지고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막 이제 얘기됐던 그런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금리가 안 내렸더라고요. 또 올랐어요, 어제. 그래서 이건 뭐지? 금리도 이제 이렇게 나빠지면은 페드가 금리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도 금리는 안 내리고 10년짜리 금리 오히려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지금 일단은 지표 자체가 계속 혼조잖아요. 약간 엇갈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금리도 약간 혼조인 것 같아요. 다만 한 20bp 정도 레벨 다운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3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대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약간 좀 반등 구간인 것 같아요. 연준이 신경 쓰는 거는 주가는 아니죠. 물가하고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는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고 고용이 생각보다 이제 실업률이 다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뭔가 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실업률 지표도 사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고 고용 청구 건수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난주에 한번 이제 고용 통계 잘못된 거 발표되고 나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보니까 90%가 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리 이제 실업률 지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계속 확인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금리 인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됐으니까 금리 내릴게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선 급격하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죠.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들이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너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그 지표를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뭐 이제 미란 이제 지명된 것도 그렇고 다음 연준 의장도 이제 윌러 이사로 지금 지명된 것 같은데 후보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비둘기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9월달 금리 인하는 요즘이 거의 기정사실화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올해 최소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비중을 줄여야 될지 계속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좀 더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